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30일, 9월 달의 마지막이고 추석 다음 날, 하지만 연휴,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 달까지, 1, 2, 3, 다 연휴로 이어가고 있는 딱 중간에, 이런, 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는 확인할 게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훅 튀어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진시황 또 뭘 찾아볼 게 없나 여러 가지 한번 확인해보는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무엇보다 진시황을 보면서 시장 또 중간 점검을 해보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잘 쉬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때 또 잘 쉬셔놔야 또 10월달 또 시장이 어떻게 힘들게 할지라도 많이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죠. 일단은 지금 벌어진 미국 시장에 대한 동향들,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매크로 지표들 과연 그 사이에 저희가 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지금 약간 저처럼 조금 아침이 요즘 휴일이어도 좀 묵직하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화벌이 하러 저 간밤에 미국 시장에까지 가서 외화벌이 하려고 참전하셨던 분들, 네 아마 오히려 밤낮이 약간 바뀌어서 좀 약간 몸이 찌뿌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지 한번 쫙 피시고 그래서 찐시황에 무슨 내용을 하는지 한번 또 체크하시고 그래도 또 남은 며칠 사이에도 계속 외화벌이 현금 채굴하겠다 화이팅입니다. 가셔서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의 트레이더의 위상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저도 뭐 약간 뭐 다는 못했지만 참전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매수세가 세구나. 매크로 지표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는 지난번 저점 안 깨고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서 일단 열심히 그래도 해볼만 하네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시작하고 기분은 좋게 그러니까 갭상승해서 어떤 흐름들은 좋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매수세가 탄탄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한 12시, 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꺾이더라고요. 꺾이면서 생각보다 묵직하게 마감을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기는 역시 어려워라고 하는 패턴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이제 개파락이 나온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지권이 들어온 이런 자리들 여기는 지금 저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500쯤 되겠죠. 여기는 일단 저항 그리고 또 밑에 확인한 부분이 13,000.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0월달 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일단은 펼쳐질 것 같아요. 13,500에서 13,000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자리 잡느냐. 근데 거래는 싹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떤 방향이 당장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겠어. 그래서 13,500 근처로 끝나는 게 가장 그나마 좋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일 날 예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여기까지 바싹 붙여놓으면 좋은데 만일에 하나 이게 바싹 붙이다가 그냥 월요일 끝나고 화요일 날 힘 없어라고 다시 축 처지는 모습들 이게 나오면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겠죠. 그냥 이틀 동안 드르륵 붙어서 여기 저항대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 국내 증시에서도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기 2,500선 근처까지는 바로 시도가 들어오면서 수요일날 시작하지 않을까 가장 베스트 케이스. 하지만 시도했다가 힘 빠져 그냥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밀려 그러면서 화요일날 밀려서 끝난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썩 재미없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2,400 이제 저항대까지 보게 되면 7, 80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 확인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까? 하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반 경기 속 보여주고 일단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쪽은 확인이 살짝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선 약간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예, 추가로 더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게 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변수 PC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괜찮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 PC 지표는 전년 대비 3.5 그리고 전월 대비 0.4 그러다 보니까 7월 달보다는 다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은 부담인데 근데 이제 근원 PC, 코어 PC 같은 경우는 0.1 올랐고 예상치인 0.2 상승보다 생각보다 0.1 차이로 0.1% 포인트 차이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와, 살 것 같아. 시장이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높였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 연준이 많이 보는 지표고 금리 인상 막바지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는데 그러면 요 두 개를 가로질렀던 그러니까 지금 PC는 올라갔고 근원 PC는 생각보다 내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했다. 에너지는 그냥 그거죠. 단순하게 그냥 유가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유가만 빠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반영되는 게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유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PC 지표 특히 쉘터라고 하는 쪽에 그리고 하우징 이쪽에는 여전히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쪽들은 물가 수준을 낮추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변화를 연준은 스마일, 좋아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미국 시장은 반응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됐느냐라고 봤을 때 다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묵직한 거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거는 여전히 블랙핑크의 셧다운 아닙니다. 예, 연방정부의 셧다운 네, 노래가 좋기는 하지만 여기 셧다운 분이 붙으니까 묵직하죠. 그래서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했던 임시 예산은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쪽들이 신용평가사들이죠. 신용평가사 일단 S&P 500은 S&P는 생각보다 셧다운이 경제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직접 신용등급 영향은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무디스가 문제죠. 무디스가 그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AAA 대문자 A, 스몰자 AA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너만 왜 이렇게 높이 줘? 야, 좀 키 좀 맞추자. 그런 관점에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무디스도 신용등급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GDP도 니네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0.12포인트인가? 예, 이거 퍼센트 포인트 달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하는 측면들도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겁니다. 한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 중에서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할 120만 명 빼고는 한 80만 명은 지금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되다 보니까 무급 휴직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립 내셔널 파크 이런 거 예, 그래서 파크 맞나요? 예. 국립공원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나머지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마 쉬어요. 그러면 이거 닫죠. 닫게 되면 근처에 있는 숙박, 호텔, 식당 이런 것들을 다 닫아야 됩니다. 영업을 못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쪽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파들도 앞으로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쪽인데 원래 다 그래요.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죽을 듯 살 듯 그냥 물어뜯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막 삿대질 하다가도 웃으면서 악수해요. 이게 무슨 변태 같은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쪽이고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뭐 동향들은 여전히 그냥 해결된 게 없는데라는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미국에 이번에 발표됐던 최근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씩 따져보면서 어떤 변화가 이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의 흐름인데 그냥 거침없이 쭉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만약에 미국이 지금 달러까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미국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달러 강세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미국한테도 지금은 도움이겠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달러를 솔직히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빚내서 빚을 꾸려가고 채권 발행해서 그거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된 국가냐라고 하게 되면 nope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로 연명 예, 이제 좀 너무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최근 들어서 부채 그렇게 쌓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그래도 달러만한 게 없어 라는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참 느끼는 바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였으면은 거의 뭐 망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지만 뭐 달러 강세 기조가 항상 보면은 100대를 안 깨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리 달러 가치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초점을 맞추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이틀 사이에 보게 되면 106대 넘어서 106.5까지 찍으면서 기세 등등했던 게 이틀 사이에 일단 살짝 꺾였습니다. 오늘은 105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장 초반에는 PC 지표 괜찮게 생각보다 잘 나왔으니까 요거 달러 약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게다가 플러스 두 번째가 오늘 나왔던 쪽에서는 EU 쪽에서 영국이 생각보다 경제가 저 바닥에 있던 게 괜찮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또 전망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셌습니다. 그런 쪽에서 장중에 셌죠. 장중에 세고 또 달러보다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약세폭이 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매가 나오면서 이어지게 되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결론은 지금 미국은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6.5 그리고 또 105대 초반 사이에서 변동이 무지 커집니다. 많이 쭉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 이게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달러 강세가 그러면 끝난 것이냐? Nope. 아직 아닙니다. 이게 아쉽지만 이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됐던 단기 205대는 그렇게 크게 이탈할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탈하기 시작해야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끼치겠어. 지금 한때 1340원대 이상으로 자리 잡았던 부분들이 다시 밑으로 하방 압력을 끌어내겠죠. 105대 이탈해야 한국도 1340원대 내려갈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5.8, 106대 근처에 있는 게 지금 달러 강세는 부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담, 네, X. 지금 좋은 모습 아닙니다. 105대 내려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달러가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쭉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10년물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년물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변화, 그러니까 복잡 미묘한 10년물이죠. 경기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중요한 어떤 금리의 표준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대출금리 플러스 알파로 가상금리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모기지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모기지 같은 경우는 또 30년 단위의 긴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핵심적인 주요 어떤 금리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가상금리가 붙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7%대입니다. 집 살 때 7%까지 돈을 줘야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과연 미국이 주택 지표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쪽 주택 관련된 쪽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고민이 많은 또 하나의 상황들이겠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지금 금리를 보게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요동을 쳤습니다. 거의 뭐 또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4.6 뭐 거의 4.7 돌파하려고 들어갔던 게 지금 현재 또 하단부는 4.6대 부근까지도 요 밑에서는 그렇죠. 4.5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폭이 무지 커버립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퍼센트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보여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정도로 원래 채권이 움직이게 되면은 많이 움직여봐야 뭐 10bp 아니면 5bp, 10bp 움직이는 또 무척 큰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추세적으로 쭉 강하다가 약간 고점대 들어오는데 이런 변동폭이 커진다.
고점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보겠지만 막 치고받고 하다가 하단부로 자리를 잡아서 아유 힘 빠져 안 되겠어 라고 나올 때가 제일 부담감이 큰 거죠. 부담감이란 건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묘한 가격대 여기가 일단 4.6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4.6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저항이 상당히 큰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야 고점 시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아이고 그러면 계속 시도하다가 실세 금리가 그 정도 이상은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점은 4.6을 가지고 위로 계속 시도를 하느냐 아니냐 밑으로 자리 잡느냐 라는 쪽인데 또 마찬가지로 밀려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 중반대를 훌쩍 넘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제대로 뭐 유가라든가 나머지 물가를 바라보는 수준들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한 약간 불안감들이 가세되고 있죠. 왜냐하면 연준도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보여줬던 게 한 단계 레벨업된 점도표를 보여줬고 이거 내년 같은데 물가 잘 안 빠지겠다 생각하기면 또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작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썩 좋은 게 아니죠. 10년물 자리도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할 게 많다. 매크로 지표 두 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또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 유가입니다. 유가는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장중에 한 95달러대 이상까지 쭉 들어오다가 바로 밀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90대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저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마 차월물 이렇게 크루드 오일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다 보니까 이제 차월물 이제 결제가 다 되고 이제 그 다음 쪽도 그대로 어떤 포지션이 투기적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순 투기적 포지션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또 체크했던 것 중에 유가 원유를 봤었을 때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유가가 살아나면서 나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지 한 포지션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포지션들이 지금 저춤하다가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하 이거 역시나 유가가 지금 나오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고 붙는 쪽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 일단 확인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고점에 밀렸어도 아직 대기 매수나 더 올라가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는 그렇게 자리를 딱 잡았다고 볼 수 있긴 어렵지만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입장들은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몸통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던 몸통 자체를 지금 이틀 만에 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기 평선하고 딱 맞춰졌을 때 요거 힘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쌍곡가 느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한 다음 주 초까지 한 화요일 정도 거의 저희 끝날 때쯤 연휴 끝날 때쯤이겠네요. 그때쯤에서 자리 잡아서 밀리는 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아마 요때까지 한 88달러대를 강하게 이 하향 이탈한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한 85달러, 90달러대 쪽으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 변동성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바람이고 기도 중이고 그런 상황들이다. 그러면 유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 여전히 강한 국면들 그리고 또 금리 여전히 강한 국면들인데 유가가 혹시나 그러니까 특히 11월 달인가요? 그때 아람코 관련된 쪽에 IPO가 무난하게 맞춰지고 그러면 유가를 이렇게 둘 이유가 없어. 게다가 지금 미국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사우디야 좀 제발 우리 좀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자. 우리 좀 살려줘. 그렇다고 뭐 미국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안 하겠죠. 필요한 게 뭐 있니? 국방 쪽 좀 우리 보강해 줄까? 그래서 국방 관련된 조약, 협약 이걸 맺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우디와의 관계 복원 쪽에서 유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데 근데 그런 차원 쪽에서 미국은 지금 그 사이에 유가 안정시킨다고 전략적 비축률을 다 방출해 버렸습니다. 방출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거의
없는 거의는 없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쪽에서 유가 이런 데다가 전략용 비축유 쭉 올린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 쪽에서 혹시나 중국이 대만 침공 도발을 해버린다. 미국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좀 위축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는 미국 입장으로는 뭐 선거도 있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비축류의 수요도 채워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제대로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회복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가를 통해서는 뭔가를 계속 또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대는 할 수 있는 정황적인 근거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셧다운이라고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견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가 돼서 아유 이번에 통과됐네 그럼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채권 발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좀 특이하게 의회와 그리고 또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 쪽에서 과거 1차 세계대전 쪽으로 넘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 이렇게 견제하는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요. 행정부가. 그러면 우리 예산 좀 해주세요라고 의회 쪽에 요청했는데 의회와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변화가 계속 이어졌었죠.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쪽은 의회 쪽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승인을 해줘야 행정부 쪽에 대한 견제하는 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미국의 최초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어떤 괴리감이 행정부가 쓸 자금과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목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시도가 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도 하고 돈 쓸 일이 많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것보다 최근 들어 약한 2000년도, 2010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게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잘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실질적인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부채 한도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회 쪽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의회가 어떤 때가 그러냐. 여소야대.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야당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이겠죠. 공화당이 좀 큰 상황 쪽에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때 약간 또 언제가 들어가냐면 총선 같은 중요한 선거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되게 버팁니다. 우리 아니 다음에 선거인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야 될 우리 공화당인가 이러면서 또 지금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거기다가 좀 도와줘. 야 니네 나중에 집 반대로 됐을 때가 어떡하겠는데 라고 하는 약간 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러다 이럴 때 부채 한도 증액 시기가 오게 되면 노이즈가 커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갈수록 보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거를 한도를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좀 늦춰집니다. 이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나오고 이런 미국은 참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그나마 우리는 이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다. 조금 다르죠. 의외의 견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채를 늘려가면서 움직이는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보는데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 33조 달러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33조 곱하기 1,400원 곱하기 하게 되면 뭐 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수 그러니까 채권 보유가 있는 부분들 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갖고 있는 거 빼고 약 한 20조 달러 빼고 한 13조, 12조 달러에 대해서 대외 채무다 보니까 국채 이자 지불이 5천억 달러 매년 이 정도씩 갑니다. 이것도 돈이 얼마입니까? 맨날 미국이 유지될 조건 그러면 매년 이자를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5천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시켜줘야 그걸 가지고 또 이자를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부도가 안 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매년 부담해야 될 이자도 무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유지가 되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요런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재정을 좀 약간 지금까지 확장 정책에서 빠르게 축소를 간다. 난리 나죠. 미국 같은 데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국가만 바라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뚝뚝 꺼질 텐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재정 지출이 확 꺾이면서 GDP가 훅 꺾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 가는 요인들이 많을 텐데 이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약간 저금리 기조 때 뭔가를 이렇게 좀 마련해 놨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자 부담이 적었을 때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을 좀 만들어 놓길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랬습니까? 예, 그냥 뭐 코로나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그러면서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었던 현상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로 가야 지금 그나마 어떤 위상은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가 있겠죠. 강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거의 지금 나오는 상황들인데 이걸 보는 미국에 대한 동향을 봤을 때는 그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예, 미국이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달러의 기축 통화가 만약에 이게 그러면 위축되고 다른 뭐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통화들이 딱 대세에서 유로화가 이제 대세로 딱 떠오른다. 미국 망해요.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이자를 한 해에 크게 부담해 가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위치가 꺼진다. 이걸 당장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를 딱 패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중국이 부상하는 거 그러면 중국이 우리도 기축통화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뭐 결제통화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요거 봐라 이거 완전히 한번 끝장을 내야 되겠네 우두둑 우두둑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 그런 쪽이고 유로는 그러기에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없다는 것들을 미국은 알기 때문에 약간 방관적인 입장으로 보지만 원래 one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위해서 EU가 다 뭉쳐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그러면 또 일본은 이제 막 또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치가 쓱 가는데 과거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썩 불편합니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공화당도 지금 보게 되면 Freedom Caucus, 이게 뭘 코카인? 아닙니다. 예, 큰일 납니다. 공화당 강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세론자 뒤에는 누가 있느냐? 예, 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버티면서 약간 조정하는 느낌이 들죠. 메카시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을 딱 올려서 이거 한번 해결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반대. 니네 하원의장 우리가 지금 너 시켜줬어. 너 지금 그렇게 나가봐. 우리 타대까지 할 수 있어라고 되게 강경하게 나오죠. 요거를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도 임시 예산을 올렸더니 얘들 전부 반대. 지금 반대표가 230몇 그러면서 반대로 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예 심사 배제 청원을 하기를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원 거치지 않고 바로 상원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청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안을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니 우리를 배제하고 그렇게 그냥 한다고는 해봐라.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한테 지원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요게 무서운 게 뒤에 딱 뒷배경이 럼프 형이 딱 계시다 보니까 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지는 또 하나의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가 좀 합의 좀 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게시가 나올 때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중요한 거겠죠. 지금의 미국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요거까지 들어가서 안정을 받느냐 결국에는 언제든 가서 아마 합의는 보겠죠. 하지만 합의 보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정부 길들이기 아니면 길들이기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쪽인데 또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거 셧다운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충격은 있을 겁니다만 그때가 오히려 충격 다음에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도 어차피 합의할 거야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난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턴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상은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한국 정치도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번 주까지는 물론 이제 10월 지금 1, 2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의 동향들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 여전히 부담입니다. 유가만 살짝 빼고 다 지금 부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벤트들 지금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워낙 약세가 되는 게
오히려 잘 버티다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요거는 그나마 지금 연휴 마지막 날 예탁금이 52조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나마 한 52조, 4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너스 받은 거 주식 사야지 라고 했을까요? 하면 다음 IPO 있나요? 뭐 하여튼 이때 예탁금 52조대로 들어갔고 신용이 20조 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19조 8천억인가? 19조 9천억까지 20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나마 좋은 현상이죠. 특히 신용을 바라볼 때 또 하나 걱정했던 것 중에 코스닥이 생각보다 빠르게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시장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지난주 주가는 이제 저희도 시작하고 상승 반전하면서 탄력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3,000개. 그러면 외국인들의 의도가 지금 이런 매크로 지표들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과 관련된 쪽에서 위험자산 계속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쪽이고 혹시나 한국 시장의 바닥은 어떻게 나오더라 라고 하게 되면 요거 신용을 건드리면서 레버리지를 쓴 친구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 라고 또 매도를 강화시키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와서 이거를 자극시킨다. 시장은 그러면 한두 번 또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가오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럴 때 매크로 지표가 부담을 완화가 되지 못하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서 강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레버리지 받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되면 결국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돌아가서 어떤 쪽으로 보냐. 매크로 지표 완화돼야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 정도면 됐어. 풀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 한 6만 개 가까이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플러스 알파 지난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그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청산되고 나머지 롤오버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의외로 한 7, 8만 개 거의 한 개로는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안 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장의 심리가 어떨까요? 야 저거 아직 이렇게 됐는데 안 풀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거 압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물의 변화들은 앞으로 요거 1번, 요거 2번 두 가지만 체크를 해도 시장에 뭐 무슨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복잡한 게 싫다고 하더라도 그냥 큰 지표상에서 금리 관련된 쪽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결국에는 이걸로 다 변화가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 지금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들 실적 내용들인데 이제 당장 3분기부터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들 금요일이죠. 그날 금요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쭉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한 6월달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실적 동향들이 지금까지 상반기는 한국 기업들 실적 고생했다. 하반기는 턴할 것이다. 내년에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EPS에 대한 상향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기업들 이익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지금 바라보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반기에 빠르게 돌아오고 2024년도에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턴이 나오겠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3분기에는 4조 3,800억 그리고 4분기에는 4조 7천억. 그래서 4분기에 과거 작년 4분기보다는 월등하게 좋을 것이다. 20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2023년은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176조, 내년에 271조.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하반기 개선될 것이다. 내년도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느냐 안 끼얹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향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걸 보게 되면 키워드 반도체, 조선, 자동차입니다. 이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만약에 미스난다 그러면 잠깐만 3분기 이만큼이 아니네. 내년도 전망치를 올라갈 거를 조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 첫 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 쪽에서
뭐 현대중공업그룹, 자동차, 현대차 이런 쪽들이 생각보다 좋아서 근데 또 거의 IR 쪽에서 내년도 좋다, 하반기도 좋다라고 하는 하반기 내년 다 좋다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시장이 가진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일단 감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P는 생각보다 그렇게 감산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를 이제 방어를 하는 수준이겠죠. 근데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Q는 감산인데 Q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놓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산이니까 가장 좋은 건 P가 쫙 올라와야 돼. 그리고 이제 Q가 앞으로 감산 이후에 증산 쪽, 그러니까 정상화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Q가 같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어디 쪽이겠냐? 그러면 이게 원래는 3분기부터 바로 이렇게 될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3분기 때 실적들이 그랬나요? 네. 아니야. 반도체 업황 약간 딜레이 될 수 있어. 왜? 왜냐면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PC, 모바일 관련된 전통적인 섹터 쪽의 변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해. 이쪽이 딜레이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Q는 이제 감산으로 인해서 약간 위축돼 있고 P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좀 제약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산에도 불구하고 Q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좋아지는지 그리고 P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서는지인데 이거는 지금 스팟 가격들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현재는 실적보단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만큼 현실화가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Q에 대해서 모릅니다. 감산 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빠르게 좋아질지 예측이지 모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P, 그러니까 즉 가격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D램 가격들, 이제 현물 가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딱 터는 거 확인되는지 요거 봐야 되겠죠. 요거 하면서 꾸준하게 저점 맞추고 올라가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실적에서는 P 말고 Q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걸 확인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3분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이런 쪽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 이번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게 되면은 위축됐던 거 결론적으로 주가는 한 4%대 빠졌던 거 다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다시 원점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소폭 상회한 정도인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조금 미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라는 쪽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보게 되면 약간 70달러대 기준으로 이런 상황 쪽에서 다시 이번에 다시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견뎠고 어차피 얘들은 박스권이고 거기다가 전방치 괜찮으면 여기 업황 턴과 함께 돌아갈 거니까라고 하는 상황이 들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운사이클 저점 이미 지났다. 예,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다. 메모리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쇼티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 하반기 되게 되면 쇼티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모바일 서버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벌써 한 상반기에도 몇 번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 생각되고 있고 DDR5가 내년 초에 DDR4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환율이 그러니까 DDR5 낮아지고 DDR4 낮아지고 5가 올라가는 거 이게 내년 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HBM 시장 요거 핵심적인 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으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2024년 예상 매출이 수억 달러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요거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HBM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빠르게 진입해도 워낙 수요가 크다 보니까 우리 들어가게 되면 한 수억 달러 바로 수익 낼 수 있어요. 매출 잡힐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시장 점유율 3위고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하는 회사입니다. HBM에서. HBM 충분히 대응해서 막
쭉쭉 나가고 있는 회사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계약 다 했다고 그래서 라인 쫙 만들어 놓고 패키징 또 강화시켜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마이크론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 좋아지지, 더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암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후공정 쪽 종목들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유도 여기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가 미리 올랐다고 반응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망들은 양호하다. 그러면 전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피해 회복들이 확인되는 거 먼저 첫 번째 감산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Q의 회복들이 생각보다 좋아지는지 이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가 먼저 나왔네요. 네, 열받는 얘기. CT의 반도체 장비주 투자 의견 하향. 먼저 말씀드리지만 CT가 자기가 우리 실수했어요 라고 한 거를 은근슬쩍 두리뭉실하게 말한 거를 괜히 국내 업체들이 당한 겁니다. CT가 추적을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보면 그 2024년까지 메모리의 KPX가 21%, 네, 그리고 D램은 37%, 낸드 10%이 정도까지 KPX 투자가 커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 감산이고 지금 보게 되면 KPX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50% 이상 컷한다고 얘기를 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 50% 이상 컷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부진할 텐데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니까 거기서 투자를 갑자기 확 올린다고요?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지들이 좋게 전망을 했던 게 문제였지 그거를 우리가 너무 좋게 봤나 봐. 안 되겠어. 다시 좀 돌려라고 되돌리는 과정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게 핵심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높았던 전망치 정확하게 그래야죠. 동방예의지국이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너무 크게 봤는데 이거를 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우리 같은 CT가 우리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할 만인데 지금이라도 바꿔주는 게 어디야? 고마워해라. 이런 식의 뉘앙스. 그래서 지금 너무 높게 봤던 거를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실수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년의 전망치를 보는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이제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KPX 투자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 유지하고 있는데 감산으로 인해서 APS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P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격 올라가는데 우리 수요 이거 그대로 주면 안 되겠네. 야 미리 선주문해서 받아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감산해서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적자 끝나고 돈이 벌기 시작하는 쪽으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반대투자 쪽에서 이게 이제 KPX 컷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게 빠르면 보세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나올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이제 현금 흐름 정상화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늘리겠죠. 그러면 그때 가게 되면 또 우리 그러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KPX 다시 늘릴 겁니다. 다시금 업사이드. 무슨 이게 잘못 본 거 시인하고 그렇지 우리가 잘못 봤지만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지나가게 되면 또 움직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냥 일단 컷하고 보니까 어디 보자. 야 고문에 좀 치면서 우리 리포트 나올게. 유진 투자 죄송합니다. 유진테크 셀 테스 중립 이런 식으로 확 꺾어버리는 거는 의도가 좀 있죠. 얘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내가 너무 앞서갔다가 되돌아왔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싶습니다. 예, 여기다 그냥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는 국내 업체들의 주가나 흐름들이 좀 가슴 아픈 거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는 쭉 간다 싶다가도 뭔가 노이즈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또 출렁이고 이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되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주가에서 이런 자기네가 잘못 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다 받을 수 있는 흐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여전히 지금 보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 격차를 차이 좀 좁히는 쪽에서 전공정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좀 나왔다는 정도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하이닉스 실적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HBM이 얼만큼 이익 기여도를 보여주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지 중요할 거고, 저 다음에 그 3분기 때니까 4분기겠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서는 메모리 고정 가격 반등되는 거 보고 본격 메모리 가격 상승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강조드린 건 P지 않습니까? 이 P가 빠르게 반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게 확인이 돼야 반도체 쪽은 가장 중요하게 볼 핵심 요인이다. 끝. 네, 여기까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으로 또 말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약간 그렇게 빠지던 주가가 리튬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엘버말, 리벤트 두 개의 회사가 일단 저점 그렇게 빠지더니 이제 거래 실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리튬 관련된 거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적어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아마 많이 밀렸다가 돌아오는 정도의 약간 기술적인 변화는 나올 시점이 됐다는 쪽에서 일단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쪽은 일단 레벨업을 시도를 단기 낙폭 과제 때문에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하나 볼까요?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CATL 경쟁 격화에서 강화되는데, CATL이 유럽으로 가서 지금 완전히 들어가서 유럽과 딱 손잡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당장 유럽 같은 경우 국내 업체들한테는 타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뜯어볼까요? 지금 가장 많이 CATL이 들어가서 이어지는 게 스텔란티스 그룹, 폭스바겐, BMW 다 보게 되면 요게 작년 1분기고 이게 지금 현재 1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CATL은 줍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영역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줍니다. 그 약간 BMW만 살짝 늘고 나머지 그룹 쪽이 살짝 늘어가는데,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큰 메이커들은 줍니다.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향을 보게 되면 테슬라 늘어나죠. 폭스바겐 쪽은 거의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쪽이죠. 큰 것 쪽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중국의 CATL은 처지는데 이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CATL이 유럽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서 확대를 확 시키는 걸까요? 아직은 생각보다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는, 지금 유럽 시장 쪽에서 보조금 줄고 판매량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제조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유럽 쪽은 먼저 침투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정도겠죠. 근데 거기다가 경기가 이제 턴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구재 주문들이 내구재가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었을 때 변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CATL 중국 쪽이 더 커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커질까, 여기가 또 핵심이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보게 되면, 다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주요 지역별 EV 성장률을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전에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7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에서 30% 조금 늘었죠. 중국도 30%에서 36% 좀 늘었습니다. 한 2% 정도 늘었고, 여기는 한 뭐 5% 정도 늘었고 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기준이 성장률 추이가 좀 꺾였다고는 하더라도 56%. 그러니까 즉 생각보다 아직까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성장의 축은 미국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해봐야 거기서 고만고만 이만큼 많이 올라와서 침투로 올라온 상황들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올라갈 게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승기를 잡은 자가 앞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린다. 이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당장 스텔란티스랑 이제 제2공장 같은 얼티움셀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조만간 처음으로 완공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올 거고 뭐 삼성, SK온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이거에 대한 변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가장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IRA 법안 통해서 이거 모두 다 되돌릴 거니까 이거 2차전지 쪽에서 부정적이다. 과연 그렇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보다 만약에 이거를 손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저희 국내 업체 쪽에서 현대차 이제 대응 못하고 있고 지원 못 받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일단 보조금 지원 받고 하면서 유지는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거된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는 그래서 2025년 딱 완공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까지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다 있다가 딱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더 이를 갈고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또 먼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딱 펼쳤던 대표적인 상황들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중국 들어와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악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서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한국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데 그때 사이에 공장 다 짓고 수혜 효과는 받는 측면들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거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쪽에 국내 업체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때 같은 경우도 중국 못 들어오다 보니까 LFP 직접 한다고 그러죠.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더 수혜겠네요. 저가도 대응해 NCM 하이니켈 계열, 미드니켈 계열까지 다 우리가 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아마 너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전반적인 전망을 봤을 때 SNE 리서치에서 나온 겁니다. 하이니켈, 미드니켈 앞으로 2022년과 2030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LFP 계열이라고 보는 거 지금 37.3에서 36.6. 왜 줄어들어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7, 8년 동안에 더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거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많이 커집니까? 지금 현재 요거 다 합쳐서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17.5, 48.2 요게 지금 24.5로 커집니다. 요게까지 미드니켈이 줄어듭니다. 합치게 되면은 하이니켈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원계의 중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배터리가 LFP에 잠식당해서 그냥 다 모든 배터리는 중국이 다 할 것 같다고요? 언론 플레이에 당하지 마세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절대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LFP가 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ESS 용도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올 거예요. 훨씬 더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후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동하는 것 자체 쪽으로는 하이니켈 쪽을 못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도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주했던 거 나오고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도요타와 SDI는 현대차와 뭐 이렇게 얘기가 몇 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요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도요타가 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레벨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전기차 쪽에 라인업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자꾸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돈 좀 대봐 해줄게 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감이 누구냐 아직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율한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도요타 쪽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후발주자 쪽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좀 가불이 바뀐 관계들 이걸 봤었을 때 계속 추가 수주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여지면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마다 국내 업체들은 계속 여전히 기회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2차전지가 성장주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뭐 밸류가 3분기 때 실적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한 40% 빠질 것이다. 이거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주가 큰 흐름에 따라서 Q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P의 움직임
그러니까 메탈 가격, 양극재 가격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상이 없는 한은 또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관련된 쪽은 제가 뭐 장중엔이나 할 때마다 언급은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가격 쪽에서 아예 전혀 보면 안 돼 라는 섹터가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 쪽에서는 계속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리들은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면에 4분기 되게 되면은 이 메탈 가격 하락대가 진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피가 진정되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큐에 따라서 영을 맺힌다. 그러면 실적이 돌아가는 거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변수 때문에 또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성장주는 네, 또 관심을 있게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두 흐름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흐름까지 떡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떡 가고 있는 56분이네요. 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말 빠르고 뭔 소리 하는지 또 발음 이상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못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만 적응해 주시면요. 보석 같은 얘기 네, 많이 드릴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생겨본 걸 어떡합니까? 909자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래도 최대한 드리고 싶은 얘기 드려야 될 얘기들 많이 드려야 될 이제 찐시황으로 거듭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좀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은 뭐다 뭐 미국 시장 이런 거 뭐 매크로 지표 뭐다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친지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또 평소에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한번 연락해서 만나시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주식은 살짝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한 10월 2일 날쯤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때는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전 안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가시면서 행복해야죠. 그러려고 주식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즐거운 추석 명절 계속 지금부터 또 쭉 쉬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쭉 쉬시고 저희 10월 초에 다시 주식 관련된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